네, 오늘 법인세 결산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2020년도 신고시 유의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면서 매출액, 급여, 그 다음에 상품, 원재료, 그 다음에 결산서상 잔액,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의 잔액 일치하는 거 이렇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확정 기여인지, 그 다음 확정 급여인지, 퇴직연금 같은 거 이거 회계 처리 이쪽에 거기서 어떻게 이쪽에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인지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렇게 이쪽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6번, 7번 보험료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사업연도 이쪽 가장 기본적인 거 사업연도 얼마인지 보통 뭐 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아닌 기업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접대비 이 사업연도에 따라 가지고 접대비 한도액이나 감가상각 범위 같은 거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체크하셔 가지고 뭐 10개 중에 9개는 뭐 1월부터 12월이겠지만은 아닌 경우 있거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접대비 한도액이랑 감가상각 조심 이쪽에 주의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업종파 이 뭐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따라가지고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또 여러 가지 다 달라지는 거 많기 때문에 업종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 이렇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중소기업의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 그리고 또 이런 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받을 거랑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확실하게 처음에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그 다음 이런 것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9번에 보면은 기부금이 이번에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내는 기부금이 한도 초과가 뜨는 그런 기업 같은 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는 그 올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시분이 됐지만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전기에 그 기부금 한도 초과된 게 있다. 그러면은 전기걸 먼저 송금 산입하고 거기서 한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뜨는 그 기업 있으면은 이 부분 분명히 유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가상각 그 다음에 자본 자적 가표 을표 금액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자본 증가 여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18번에 자산 재평가 항목 자산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지만은 그 외에 자산이 같은 경우에는 다 재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산 재평가 있는 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결산서, 그 다음에 소득금액, 소득합표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거 정확하게 이거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에서 배울 때는 그냥 연구인력 개발비 그냥 이게 세액 공제 준다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연구계획서, 보고서, 그래 노트 등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이거 받으려면 까다롭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데는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있는 거 혹시 확인하셔야 되고 중간예나 원천징수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법인세 낼 때 이쪽에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번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이번에 개정된 거 있습니다. 개정된 거 뭐냐면은 그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 비용이 이쪽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동산 과다법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750으로 증가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감가 한도 그 업무용 승용차 감가 한도 계속 800만 원이고 그렇지만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한도를 400으로 이쪽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 차량, 렌트 차량 있을 시에는 이 감가상각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가상각비로 의제하는 그 산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 있는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 의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감가상각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송금 한도가 이쪽에 20% 증액되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대비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되지만은 가로에 넣고 3,600개 있잖아요.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이쪽 한도에다가 플러스 여기 보면은 올 초가 아니라 2020년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매출액 곱하기 원래는 0.2%였는데 이제는 매출액 곱하기 0.1000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작년에 코로나 개정으로 한 번 더 이쪽에 조특법에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한시적으로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이쪽에 10,000분의 35 그리고 10,000분의 20으로 이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대비 한도 늘어났으니까 접대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평가 손실 이쪽에 확정 3년도에 송금 산입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소액 소송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 개정된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만 원 미만 수선비에 대해서 그 즉시 송금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600만 원으로 이거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 소액 수선비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즉시 상각 대상 자산이 있습니다. 즉시 상각 대상 자산은 그냥 뭐 이런 몇 가지 그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한도를 갖다가 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했었거든요. 즉시 상각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금형이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맡은 업체 중에서 제조업도 지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 금형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이거 즉시 상각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업무무관 가지금 대상 자산 중에서 이쪽 제외 대상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 대여금은 이거는 이젠 더 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직원이면 안 되겠죠. 직원한테 전세 자금 대여했다. 이거 가지급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율은 이번에 2.1에서 1.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가세 할 때도 우리 이거 이쪽에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쪽에 법인세 할 때도 여전히 2.1에서 1.8% 개정된 거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 확인 대상 법인 이거 이쪽에 성실 확인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쪽에 체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과다법인 부동산 임대업 주업으로 하고, 그 다음 이자 배당 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데, 그 다음에 해당 사업년도에 상시 근로자사가 5명 미만, 그 다음에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하는 이게 성실 대상이고, 두 번째 성실 대상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했을 때, 법인 전환한 다음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법인은 여전히 이것도 성실이거든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쪽에 2021년 개정사항인데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개정사항이 짜잘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짜잘하게 많은데 다 넣을 수는 없고 제가 실무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확인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쪽 체크하셔가지고 책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26번에 그 개정 접대비 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거기 아까 만분의 20 만분의 25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만분의 25가 맞습니까? 0.02%가 맞습니까? 이게 네. 만분의 2가 이거든요. 이거. 이거 예. 네, 0.2% 맞습니다. 0.2%죠. 맞습니다. 0.02%가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수정해 줘야 됐다. 네, 그죠?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다시 정리합니다. 네. 매출액 곱하기 0.03이 아니고 0.3이고 그죠? 네. 2020년도는 0.35%이고요. 그다음에 이 100억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0.2%다 그죠? 네, 맞습니다. 2020년도는
0.25%고 그 수정해야 될 그런 상이네요. 네. 네. 예. 또 다른 거 혹시 추가 또 강조할 부분 있으면은 네, 그 안 넣은 것도 있는데 안 넣은 것 중에서 이번에 그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이 그 기존에는 초과돼 있던 부분이 이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잘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 혹시 체크할 거 혹시 배당금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이쪽에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기부금이나 이런 거는 다른 짜잘한 것들은 네. 뭐 크게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되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다음은 혹시 뭐 저 질문하실 분 계세요? 실장님 뭐 질문한 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질문보다는 네. 이번에 그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연구 인력 개발비가 과거에는 연구소 개설하고 연구원 현황만 겸직을 하지 않으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20년도에 이 세 개 중에 하나 연구 결과 보고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연구 노트 등을 5년 동안 꼭 비치를 해야 되는 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세액 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예. 이번에는 또 개정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사전 네. 심사를 먼저 받으면은 사후 관리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네. 지금 R&D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받는 집은 다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강제 사항이니까 네. 구비해라는 이 소리는 네. 네. 사, 자, 그럼 대강 저 네. 너무 또 하고 자세한 걸 또 다시 또 이 간론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